삼각함수 활용인데 여기 이제 앞에서 그래프가 끝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활용부터는 좀 쉽다라고 했습니다. 활용부터 왜 쉽냐면은 지금 여기 무수히 많지는 않겠지만 꽤 많은 양의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 꽤 많은 양의 공식을 암기를 해놓으면 문제 푸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은 뭐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공식대로 문제 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증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선생님이 증명해 놓은 영상을 보내준다라고 했고, 증명은 여기선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사인 법칙 먼저 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은 얘네가 이제 곱셈 공식 외웠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공식도 그냥 드립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이 먼저 있습니다. 순서가 삼각형이 먼저 있고 그 삼각형의 밖에서 만나는 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외접원, 그렇죠? 삼각형의 밖에서 만나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꼭지점이 A, B, C점이면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이 그것의 소문자로 적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A각과 마주보는 곳에 소문자 A 길이, B각과 마주보는 곳에 소문자 B, C각과 마주보는 곳에 소문자 C가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이 R로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인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녀석 암기하세요. 요거 선생님 별표 쳐줄게요. 증명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요 sin A, 요 위에 있는 각 분의 마주보는 변, 여기 있는 각 분의 마주보는 변, 여기 있는 각 분의 마주보는 변을 해주게 되면 그게 지름의 길이 이 R과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거속시 있잖아. 거속시 문제가 공식이 3개 있는 것처럼 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뭐 속력분의 거리, 공식이 3개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다 똑같은 공식을 이항하고 뭐 이렇게 넘기고 데려오고의 차이였잖아요. 그죠? 여기 변형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치 이제 새로운 공식처럼 보이지만 절대 새로운 공식이 아니고 그냥 위에 있는 거를 단순히 변형했을 뿐이다. 그래서 sin A랑 여기 2R의 자리를 바꿔주면은 첫 번째 거 나오고,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양변에 sin A를 곱해주면은 A는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대 B 대 C는, 자, 여기 A 자리에 이제 2R sin A, B 자리에 2R sin B, C 자리에 2R sin C가 생기는데, 이때 여기 2R 똑같이 있으니까 2R, 2R, 2R 이렇게 약분해서 지워주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된다. A 변의 길이의 B, A 대 B 대 C가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된다. 뭐 이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여기 위에 있는 거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걸 이제 암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다 같은 식으로 변형을 해서 만든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17번 문제 봅니다. 817번에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3, 여기가 네모, 여기가 30도. 그래서 네모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이 세트예요. 사인 법칙은 각이랑 마주보는 변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네모는 이렇게, 자, 사인 A분의 A 뭐 이런 거 적은 거고요. 이거는 사인 30도 분의 3과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죠? 사인 A분의 A는, 자, 여기 있는 요 각과 마주보는 변이 세트라 했어요. 여기는 요 각과 마주보는 변이 세트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항상 같습니다. 삼각형에서. 알겠죠? 최종적으로는 그게 2R로 같다는 건데, 지금 이 문제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까지는 가지 않고 요 앞에 두 개에서 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인 45분의 네모랑 사인 30분의 3은 항상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네모는
사인 30도 분의 3에 곱하기 사인 45도가 되는데, 사인 30도랑 사인 45도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니네가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네모의 길이는 3루트 2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819번 문제 볼까요? 819번에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60도, 60도랑 마주보는 변이 루트 3. 자, 사인 법칙은요, 삼각형의 내각과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항상 세트입니다. 그래서 60도랑 세트는 루트 3인 거고요. 여기 위에가 A각인데 A각과 마주보는 이쪽에 루트 2, 얘네 둘이서 또 세트입니다. A랑 루트 2가 세트고 60도랑 루트 3이 세트예요. 그럼 여기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은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 A분의 루트 2는 사인 60도 분의 루트 3이다가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A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사인 60도가 되고, 사인 60도도 특수각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주고 유리화까지 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된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사인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별로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자. 821번 문제 봅시다. 821번 보시면 B는 4고 C는 4루트 2고 그 다음에 B는 30도일 때 C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제 그림을 받았어요. 그림에서 풀면은 조금 더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림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런 요소들을 문장으로 받았습니다. 좀 더 쉽게 풀고 싶은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뭐 그림이 맞든 틀리든 여기 A, B,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라고 하고, B는 B각과 마주보는 변이니까 여기를 4라고 하고, C각 찾으라는 거고, C각과 마주보는 변이 4루트 2다 이렇게 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819번 문제 같은 형태의 그냥 문제가 돼버립니다. 확실히 그림이 있으면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그림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어차피 이제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랑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 30도 분의 4랑 사인 C분의 4루트 2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4, 4 이렇게 지워주고, 사인 C는 루트 2 곱하기 사인 30도. 근데 사인 30도가 이 사인 30도라는 각이 우리가 특수각이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인 C가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C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C는 특수각 45도 라고만 하고 끝내버리면 틀립니다. 왜냐? 삼각형의 각은 180보다 작고 0보다 큽니다. 근데 사인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파이니까 이게 180도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루트 2 라인을 그으면, 그러면은 첫 번째 근이 45도에서 생기지만 하나의 근이 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0도에서 45도만큼 더 적은 부분에 있으니까 또는 135도다까지 이렇게 두 개를 다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824번 볼게요. 824번. 자, C가 5고, A각이 120도, 그 다음에 B각이 30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저번에 반지름 매기기를 이제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저번에 반지름 매기기까지 우리가 공식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사인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각과 마주보는 변, B각과 마주보는 변, C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이거는 변인데 이건 각인데 지금 변은 C각과 마주보는 변을 받았는데 C각이 없어요.
각은 A각과 B각을 받았지만 A변과 B변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지금 이 상태 이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A각, B각, C각을 더하면 18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C각은 30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사인 C분의 C가 이 R이다에다가 이제 집어넣으실 수 있겠지. 됐니?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R은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 분의 5다.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3루트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공식 배운 겁니다. 사인 법칙. 알겠죠? 모든 삼각형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자, 사인 법칙 다시 여기 위에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에서 중요한 건 얘랑 여기 좀 지울까? 자, 얘랑 마주보는 변 얘가 세트라는 거고, 얘랑 마주보는 변 얘가 세트라는 거고, 얘랑 마주보는 변 얘가 세트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사인 법칙을 보통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제목이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돼요. 알겠죠? 사인 법칙은 이렇게 세트가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두 번째 공식 코사인 법칙이 나옵니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다시 여기가 A각, 여기가 B각, 여기가 C각이라면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 B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B, C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C라고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 그림에서 또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알겠죠? 코사인 법칙은 3개가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3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3개 다 외운다라는 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이게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A각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A각과 보통 이제 코사인 법칙은 여기 각 하나 끼인 각과 그 양쪽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주인공이 이제 여기 마주보는 변 A거든요. 그래서 A제곱은 양쪽 변의 길이의 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이거 보면 또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냐? 완전 제곱식 곱셈 공식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죠? 그 뒤에 코사인 A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첫 번째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따로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얼추 항상 거의 봐오던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지금 막 이렇게 지워놔도 너네가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유추할 수 있을걸요? B제곱은, 그럼 여기 A제곱은 B제곱 C제곱이면 B제곱은 A제곱 C제곱일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제곱은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순서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각 이렇게 해주면 여기 적혀있는 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공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다? 끼인 각과 양쪽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해주는 거다. 지금 보시면 B랑 C랑 A각을 알고 있어서 B랑 C랑 A각을 이용해서 만든 게 A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이 세 가지 모두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다라고 하는데,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그냥 거속치처럼 요거 두 개 이렇게, 요거 얘랑 이렇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자리 바꾸면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고, 양변을 2BC로 나누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변형 공식이다라고 하는 녀석들도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그냥 넘기고 안 넘기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코사인 법칙도 그렇고 사인 법칙도 그렇고 변형 공식을 개인적으로 나는 외우지 않았거든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변형 공식을 안 외우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문제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단점이 있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 학생 때는 외웠었어요. 학생 때는 외웠지만 지금은 내가 문제를 풀 때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입장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외우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알겠죠? 외워놔야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더라도 1분 걸려 푸는 애랑 2분 걸려 푸는 애는 그 속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몇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82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그림을 받았죠. 그림을 받았으면 문제 난이도가 진짜 뚝 떨어집니다. 그림이 있으면 너무 쉬워져 버려요. 자, 지금처럼 이제 끼인각과 그 양쪽 변의 기기를 받았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사용을 하는 것이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여기가 네모죠. 네모의 제곱은, 자, 네모 제곱은 그러면 왼쪽 오른쪽의 제곱의 합 4루트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45도.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그러니까 다 다른 공식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다 똑같은 그림을 다른 알파벳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특수각 45도 이용해서 넣어서 계산해주면은 루트 17이 네모 제곱이 아니라 네모를 찾아라. 네모는 루트 17 이렇게 찾아주면은 뭐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828번 문제 보시면 이제 얘처럼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좀 저기가 근데 그림 없으면 못 풀겠는데요. 그럼 그냥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A, B, C. 근데 선생님이 여기 지금 A 30도라 그랬는데 여기 너무 넓게 그렸죠? 그죠? 너무 넓죠? 이건 90도 정도 돼 보이는데? 그죠? 90도 넘어가 보이는데요? 근데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막. 알겠죠? 막 그려도 돼요. 어차피 이 그림 잘못 그렸다고 선생님이 저희 틀렸다고 안 합니다. 여기가 3루트 3, 여기가 2인 거고 여기가 A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끼인각과 양쪽 변의 기기를 주고 건너편 거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 그림을 보고 찾으면 조금 더 우리가 감을 잡기가 쉽기 때문에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A제곱은 이렇게 가죠. 3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2 코사인 30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도 이제 다 대입해서 A를 구하시면은 A는 루트 14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너네들이 이번 단원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7단원부터는 좀 쉬울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셔서 832번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3루트 아니네 루트 3 더하기 1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2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A각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A각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A가 끼인각이라고 생각했을 때 양쪽 변이 얘고 건너편 변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2의 제곱은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A 에다가 다 계산해서 코사인 A를 찾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각은 이제 45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요 공식을 이용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면 이제 아예 코사인 A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안 어렵죠 이거? 그냥 뭐 너네 최초로 근해 공식 만났을 때 느낌일걸요? 그냥 공식에다 넣었더니 풀렸는데 그걸 풀었다라고 하잖아요 문제에서. 똑같습니다. 그냥 공식에다 넣었더니 풀리는 거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삼각형의 넓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중학교의 초중1 학년의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이거 하나 알고 있죠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게 뭐가 있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 공식 아나요? 모르나요? 삼각형의 양쪽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몰라? 자, 요 삼각형에서 빨간색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직각삼각형이 생기고 요 빨간색의 길이가 A 곱하기 사인 세타인 거 아나 모르나? 이건 아나? 그러면 얘가 높이야. 얘가 밑변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정리해주면 얘가 돼. 그래서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중3 때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다. 자, 여러분들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 두 가지를 알고 있고 하나 더 알고 있지 여기서 배우는 건가? 여기서 배우는 건가 보네. 거기서 나와 있는 이 2번 공식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다 같은 공식이죠. BC랑 끼인각 A를 이용해서 C변과 A변, 끼인각 B를 이용을 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A각, B각, C각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니까 BC와 A각을 이용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CA와 B각을 이용한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A, B와 C각을 이용한 게 세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 다 같은 공식입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냥 적이고요. 복습한 거고요. 요것도 암기.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개, 여기까지 정리한 게 두 개.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공식들을 배웁니다. 다른 공식들을 배워요. 여기 증명과정 나와 있네. 요거 봅시다. 2분의 1 BC sin A라고 하는 요 첫 번째 공식을 끌고 와서 여기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in A분의 A는 2R이다 해서 sin A를 2R분의 A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 sin A 자리에다가 2R분의 A를 대입을 해주면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4R이 되고 분자에는 ABC가 곱해지게 되는 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 암기해야 되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되겠죠. 자, 너네들은 지금 삼각형이라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세 번째 공식을 배운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두 가지 공식의 추가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자, 요 녀석에 대한 또 증명은 또 여기 나오죠. 요거를 또 일로 가져와서 자, BC sin A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또 그 사인 법칙에서 B는 2R sin B다, C는 2R sin C다라고 하는 거를 사인 법칙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B랑 C 자리에다가 이 두 가지를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대입을 하면 2분의 1 2R sin B, 2R sin C, sin A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곱해주게 되면 이 약분대가 사라지고 요 2 하나 앞으로 남아서 앞으로 오고 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은 제곱이 되고 sin A, sin B, sin C가 곱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네 번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네 번째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이란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각자 이제 사용해주는 그 파트가 다르겠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중학교 3학년 그때 배웠던 거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3번 공식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그죠? 삼각형이 저렇게 다양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놀라겠지만 책에는 안 나와 있죠? 5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자, 이 위에 있는 그림 잘 보세요.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내가 지금부터 별을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2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2를 지금부터 별이라고 할 겁니다. 자, 넓이 공식 5번째가 루트, 저렇게 여기서 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별 곱하기 별 빼기 A, 별 빼기 B,
별 빼기 C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5번째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에 이건 이름도 있습니다. 헤론의 공식이다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변의 길이만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만 알고 있을 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정리해줄게.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을 때 너네가 예전에 배웠던 그거대로 풀면 되고요. 십수년 동안 써왔던. 그 다음에 두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요거.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만 알고 있을 때. 그 간단했던 도형이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다 암기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문제 풀어볼까?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걸 볼까? 835번을 볼까요? 자, 요렇게 여기가 4, 여기가 7, 여기가 135도. 자, 이거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135도가 됩니다. 그럼 앞에 거 계산해주면 14 곱하기 사인 135도인데 135도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각변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90 곱하기 1 더하기 45도다 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곱하기 1 홀수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변형이 되겠죠? 코사인 45도. 그리고 이 각이 지금 90도만큼 가고 45도만큼 더 가면 2, 4분면에 있는 각이어서 사인은 양수여서 어차피 얘도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45도가 이제 2분의 루트 2니까 집어넣어서 약분해주면은 7루트 2다. 이렇게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중학생 때도 풀었던 거죠. 자, 밑에 있는 836번 문제 볼까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습니다. 좀 더럽지만. 자, 여기가 15, 여기가 14, 여기가 13.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8분의 65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받았을 때 요 3번 공식을 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8분의 65분의 15 곱하기 14 곱하기 13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시면 84.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요, 이게. 근데 선생님 저게 뭐가 간단해요?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선 긋고 그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7이다 라고 하고 여기가 8분의 65니까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여기 높이 구하고 그렇게 풀든지. 그러고 싶어? 그러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울 거 좀 계속 많이 생긴다, 그죠? 외울 거 지금 벌써 앞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공식 5개 넘어가면 사각형의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공식만 외우면 끝나. 제발 부탁이니까 공식만 외우자. 공식만 외우면 그냥 니네가 그 외운 공식에서 넣기만 하면 다 풀리는 문제거든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하나 그으면 너네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 2개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쪽도 똑같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2개를 합쳐주게 되면 이 녀석의 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2배가 나온, 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2배는 이거죠. 2분의 1이 빠진. 그래서 평행사변형도 이제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고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것도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각형 보도록 할게요. 일반 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이제 두 대각선의 길이와 그 두 대각선의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칠판 보세요. 자, BD를 복사할게요.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어디다 할 거냐면 여기에 붙여넣기. 그리고 또 붙여넣기를 어디에 할 거냐면 여기에 붙여넣기.
자, 그리고 BD는 지우죠. 자, 그 다음에 AC 있죠? AC를 복사할게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이때 이제 BD의 길이 Q가 일로 이렇게 오게 되고 AC의 길이 P가 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끼인각 Q는 여기 지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돼서 여기가 세타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났더니 커다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고, 이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두 변의 길이는 P랑 Q, 끼인각은 세타기 때문에 PQ 사인 세타가 바로 요 빨간색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건 확장시킨 그림의 넓이를 구한 거고, 이때 여기 요 1번 1번, 요 2번 2번, 요 3번 3번, 요 4번 4번의 삼각형들이 넓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안쪽에 들어있는 사각형의 넓이만 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면 되니까 앞에 2분의 1을 붙여주면 요거 공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암기. 대각선의 길이와 그 두 대각선의 끼인각을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일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밑에 내려가서 문제나 한번 풀어봅시다. 소소하게. 자, 837번.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3루트 2, 6, 45도. 넓이 구하래. 그러면은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2분의 1만 빠진 거죠. 2배가 됐으니까. 요거잖아요. 그죠?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노잼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839번 볼게요.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4루트 3과 9입니다. 그 그림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붙죠.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사인 60도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7이다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막 엄청 높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 정도 난이도밖에 안 납니다. 노잼이죠? 노잼입니다. 노잼. 자, 넘어갑니다. 유형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끽해야지 이제 코사인 B 정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코사인 B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가장 많은 착각과 실수가 뭐냐면, 문제에서 코사인 B를 물어봤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코사인 B는 내가 사인 B를 찾아도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코사인 B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물어본 게 코사인 B냐 사인 B냐 탄젠트 B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 그림에서 있는 게 어떤 세트냐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사인 법칙은 여기 있는 각의 크기와 그것의 대변의 길이를 받았을 때 이렇게가 세트일 때 보통 사용한다 그랬고, 코사인 법칙은 끼인각과 양쪽의 변의 길이를 받았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뭘 받았냐는 거지 얘가 뭘 물어봤냐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사인 법칙을 쓸 각을 받으려면은 C각을 받았거나 또는 AB 변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45도와 3이다라고 하는 마주보는 변과 각을 힌트로 받았잖아. 그리고 코사인 B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 코사인 B도 4랑 마주보는 각이야. 그치? 그러니까 사인 법칙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 사인 45도 분의 3은 사인 B 각분의 4다 라고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인 45도는 특수각이니까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은 자, 사인 B의 값이 3분의 2루트 2다가 나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정답인 건 아니고 코사인 제곱 B를 찾으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 내가 니네 근해 공식보다 훨씬 더 많이 쓸 거라고 한 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항상 1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사인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코사인 제곱 B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845번.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사인을 물었냐 코사인을 물었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힌트가 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없었습니다. 사인 법칙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있었죠.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건 라지알이 2루트 3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식을 변형해보면 sin a는 2r분의 a입니다. 마찬가지로 sin b도 2r분의 b겠죠. sin c도 2r분의 c인데, 문제에서 이걸 다 더한 걸 구하랬는데 sin a랑 sin b랑 sin c를 다 더하고 났더니 분모가 다 똑같아. 2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근데 r은 2루트 3이라고 받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이라고 받았으니까 4루트 3분의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유리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루트 3 이렇게 정답 4번 이렇게 되죠. 여기는 그냥 문제 풀면서 익히면 쉽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방학 때 수원을 가르치고 개학하고 책을 바꿔가지고 또 수원을 또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각각의 연도마다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선생님 여기는 그냥 수업 생략하면 안 돼요? 저희가 그냥 풀게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온 단원이 여기에요. 삼각함수의 활용. 이거 그냥 공식을 넣으면 되는 건데 그냥 수업 생략하고 뒤에 거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금 당장은 처음 배웠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그 공식 그 자체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A각, 이거 대문자는 각입니다. A각, B각, C각이 1대1대 2래요.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실제 각을 준 거예요. 실제 각이 뭐냐면 A가 45도, B가 45도, C가 90도라고 준 거야 그냥. 알겠죠? 45도, 90도. 근데 A 대 B 대 C 찾으래요. 자,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암기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sin 45도 대 sin 45도 대 sin 90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2분의 루트 2 대 2분의 루트 2 대 sin 90도는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루트 2를 싹 곱해주면은 1대 1대 루트 2다.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나오죠. 암기하세요, 꼭. 자, 삼각형 ABC에서 저것이다가 성립을 했을 때,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자, 우리가 사인 법칙의 변형 중에 사인 A를 2R분의 A, 사인 B를 2R분의 B, 사인 C를 2R분의 C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너네가 문제를 봤을 때 삼각형을 판별하라는 거잖아. 어떤 삼각형이니 삼각형을 판별하라는 거죠. 삼각형을 판별할 때 어떤 각을 알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각을 니네 고1 수학 상에서부터 삼각형의 판별은 각보다는 변의 길이에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가 필요 없는 거냐면 sin A, sin B, sin C가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위에 있는 걸 넣어서 지워주면 돼. 그럼 뭐가 되느냐? 2R분의 A제곱은 2R분의 B제곱이 되고 더하기 2R분의 C제곱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2R 곱해주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피타고라스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삼각형의 판별에 지금처럼 이제 사인 값이랑 아니면 어쩌면 코사인 값도 넣을 수가 있어요. 코사인 값도. 근데 삼각형의 판별은 어떤 삼각함수의 값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지워주셔야겠습니다.
지금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코사인 법칙 나왔네요. 코사인 법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여기 위에 있는 거 읽어서?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끼인 각과 양쪽 변의 기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코사인 법칙의 가장 기본형.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기를 B라고 했을 때 내가 저 B의 기기를 일단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왜 B의 기기를 알려고 하냐면 문제 하단에 보시면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기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기기는 라지아를 의미하고 이것은 사인 법칙에 있는 문자예요. 그쵸? 사인 법칙에 있는 문자입니다. 근데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가 뭐 이 R이다. 이 공식 속에 들어있는데 근데 이 사인 법칙은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각은 60도짜리 이거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B를 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사고의 흐름인지 알겠나요? 응? 일단은 딱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 끼인 각과 양쪽 변의 길이를 받았어? 아, 코사인 쓰는 건가? 라고 예상을 해보자. 코사인을 쓰는 건가? 그리고 문제를 쭉 읽어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사인 법칙 써야 돼. 근데 사인 법칙은 각과 변, 마주보는 변이 필요해. 근데 각이 60도밖에 없네? 그러니까 B변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B변을 찾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줘야 되는 거지. 알겠나요? 자, 그럼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B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거 계산하면 여기 있죠. 이것만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B변의 길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B변의 길이는 그러면 루트 21이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계산을 하면. 자, 그럼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게요. 이 R은 사인 60도 분의 그것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루트 21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요것도 번분수 계산하시면 이제 R의 값이 루트 7이다 요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858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5, 여기가 30도. 자, 두 변의 길이가 끼인 값 받았네? 그치? 그러면 여기 요 B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변이야. 그치?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 두 변의 길이가 끼인 값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뭐 찾으래? 코사인 A 찾으래. 코사인 A는 여기 있는 요 각의 크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코사인 A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B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변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코사인 A를 찾을 건데 코사인 A를 찾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식을 적어보기는 할 거예요. 자, 일단 1단계가 B변을 먼저 찾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B제곱은 2루트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30도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B변의 길이가 루트 7이다가 나와요. 루트 7. 자,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 7 이렇게 적을게요. 지금 이 문제가 의도하고 있는 건 여기에서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연습시키고 싶으니까 이렇게 풀어라 라는 걸 의도하는 건데 뭐냐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 이거 있잖아요. 요거겠네. 알파벳 그대로 보면 다 똑같은 공식이긴 한데 저거 있죠. 그래서 코사인 A는 자 2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루트 7분의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2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으로 풀어라. 이게 문제가 의도한 거예요. 이거 풀면 코사인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A는 마이너스 14분의 루트 21 이렇게 찾아주는 게 이 녀석의 의도고,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도 문제를 물론 풀 수 있지만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쓸 것 같아요.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가 짝꿍이고 이렇게가 짝꿍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A분의 5는 사인 30도 분의 루트 7이다 에서 사인 A를 찾고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에다가 집어넣어서 코사인을 찾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방법입니다. 알겠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둔각이기 때문에 이 녀석 코사인이 이제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처럼 실제로 니네 학교 시험 문제에서 있잖아요. 사인 법칙 따로, 코사인 법칙 따로 문제가 나올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내 손모가지 잘라라. 그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너무 착하신 거야.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한 문제에서 동시에 사용하게 합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861번. 활용인데, 활용이라고 해도 뭐 그닥. 자, 이 잔디밭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잔디밭의 넓이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잔디밭이 뭔데 이게? 원이 잔디밭이야? 아, 원 모양의 잔디밭. 자, 이 원이 잔디밭입니다. 그쵸? 그러면 잔디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 r이 필요하겠네? 맞나요? 원이니까. 근데 반지름의 길이 r이 들어가 있는 건 무슨 공식이다? 사인 법칙에만 있습니다. 코사인에 있어요? 없어요. 사인에만 있어요. 근데 사인은 항상 변과 각이 마주보고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지? 근데 지금 유일하게 변을 받은 게 100루트 3. 근데 얘랑 마주보는 각은 여기 각이 없네. 그죠? 순순히 줄 리가 없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 두 각을 줬어. 75도 45도. 그러면 120도니까 여기가 60도라는 것은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사인 60도 분의 100루트 3은 2r이다. 그러면 r은 100이다 라는 걸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r의 값을 구했으면 넓이는 이제 만파이. 자, 넘어가시면 또 나왔어요. 이거 또 봐봐라. 삼각형의 판별이죠. 근데 삼각형의 판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삼각함수 값을 는 채로 절대로 판별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변의 길이로 피타고라스랑 비교해서 판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변의 길이로 표현을 다 해줘야 돼요. 누구를 지워야 돼? 코사인 A, 코사인 C를 지워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었고 코사인 B는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였습니다. 아이고 sorry, B제곱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변형 공식 중에.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기억 안 날 수, 당연히 지금 배웠는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나, C잖아! 제기를. 다시. 코사인 C는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입니다. 자,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방금 배웠는데. 집에 가서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를 여기다가 하기 싫지만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다가 대입해주면 C 하나 약분 되겠네요. 이렇게 분모에 C 하나. 그래서 2B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은 두 번째 거에 대입하면 A가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 2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2B도 이렇게 지울 수 있겠고. 맞냐 이거? B제곱이 지워지네요. 이렇게 B제곱이 지워지고 A제곱과 C제곱이 같다네요. A제곱과 C제곱이 같다면 A랑 C가 같은 거니까 이등변이겠네. 정답 3번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868번 요런 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글로 보면 난이도가 한 0.5점 올라가거든요. 알겠죠? 별 반 개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세요. 니네 그림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림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6 그려서 보면
이거 봐. 나도 지금 막 그렸더니 그림 개판이잖아요. 6보다 8이 더 짧은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a 더하기 b가 3분의 1이다라는 힌트를 받았는데 이게 삼각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각이 180도입니다. 근데 a 더하기 b를 줬어. 근데 a 더하기 b는 180 빼기 c다. 그러니까 a랑 b라고 하는 두 개의 미지수를 줬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a각과 b각을 더한 걸 사인에다 집어넣으면 사인 값이 3분의 1이다. 이게 뭔 소리지 싶은데 여기에다가 180 빼기 c를 대입을 해주면 사인 180 빼기 c가 됩니다. 이거. 그리고 저 사인 180 빼기 c는 또 그 각변환을 이용하면 사인 90도 곱하기 2 빼기 c죠. 그러면 곱하기 2는 짝수니까 사인 c가 되는데 90도씩 두 번 가고 뒤로 빠졌으니까 2, 4분면에 있는 각이고 사인은 플러스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고 3분의 1 사인 c가 3분의 1이라는 힌트가 돼요. 사인 c가 3분의 1이다.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받았을 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 사인 C에다가 3분의 1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넓이는 8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72번.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공식들을 몇 가지 더 배웠죠.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7, 8, 9래요. 7, 8, 9. 아, 이게 변의 길이 3개 다 받았네? 변의 길이 3개 다 받았으면 요 공식을 쓰거나 또는 내가 앞에서 적어준 이거 니네 교과서에도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이상한 거 적어준 거 아니에요. 자, 요 공식을 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변의 길이 3개를 다 받았으면. 근데 얘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또 있어서 앞에 걸 쓰는 게 더 편해요. 삼각형의 넓이를 던져줬네. 12루트5다. 넓이는 받았어요. 자, 세 변의 길이 받았고 넓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 아, R 구하라는 거네.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다 받고 넓이도 받았어. 근데 R을 구하래. 어떤 공식이냐면 이 공식을 쓰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12루트5는 4R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9가 되고 R은 10분의 21루트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저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사각형의 넓이를 지금 한 번에 찾으려면은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찾으려면 대각선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각선의 길이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쿨하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포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이런 도형에서 적절한 보조선을 그을 때 특수각은 웬만하면 살려두죠. 그러니까 저 60도는 웬만해선 살려야 돼요. 그죠? 자, 특수각을 살린다라고 치면 너네가 그을 수 있는 보조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그어놓고 봤더니 CD랑 BC가 서로 길이가 같네?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60도, 여기 60도, 여기 30도네. 그쵸? 그러면 여기는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니까 B에서 D까지의 길이는 8이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아래 거 따로 위에 거 따로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다. 아래 거는 정삼각형의 넓이고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죠. 알고 있죠 이거? 그래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8의 제곱 해서 아래 거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거 넓이는 저게 직각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직각삼각형 절대 아니고요. 보장받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띠인각을 알고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줘야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0도 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와요. 정답은 2번. 잡계산을 안 하니까 금방금방 푸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 이거 잡계산 스스로 해야 되면 조금 시간 걸립니다. 알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24 루트 3일 때 D를 구해라. 요거 찾으래. 뜬금없이. 여기 X라고 할게. 근데 얘가 평행사변형이잖아.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같지.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D를 찾으라고 한 건 페이크고 B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넓이는 24 루트 3인데 그거는 양쪽 변 곱하기 사인 X죠. 그래서 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그러면 X의 값은 3분의 파이다 라고 90도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3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두 대각선의 길이를 받았죠. 일반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를 받았을 때 자, 요 위에 있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의 2분의 1배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31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받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그때 이 사인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코사인 세타를 힌트로 줬죠. 하지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사인 세타가 3분의 2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2 루트 2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아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3분의 2 루트 2를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은 넓이는 20 루트 2에서 5번. 야, 솔직히 여기 지금 문자집 풀면서 무슨 느낌이냐? 이게 막 너희들한테 엄청난 수학적 지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죠? 그냥 공식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전 문제도 그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오른쪽에 유형 리뷰 정도 난이도가 되면 그게 아마 니네 학교 시험지에 실려있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일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너무 이제 슬슬 쉬워지는 겁니다. 선생님 수원 그래프 지나면 쉬워진다 그랬죠. 슬슬 쉬워지고 있는 거고 뒤엔 더 쉬워요. 수열은 더 쉽습니다.